송원재 TV 시작합니다. 대선 후보 경선 국민의힘에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해서 거기에 참석할 때쯤부터 국민의힘 주변에서 많은 걱정들이 나왔습니다. 정권 교체를 꼭 이뤄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 유력시가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유력하다. 그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로 정권 교체의 기대감이 모여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을 비교를 했을 때 이재명은 경험이 많은 정치인이고 윤석열은 정치 초년생이었죠. 정치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나면 세 가지가 걱정이 된다였습니다. 그 세 가지가 토론에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겠느냐, 유세를 하게 되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다음 원팀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컨텐츠 면에서 정말 또 사람의 자질 면에서, 후보의 자질 면에서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온몸으로 맞서왔고 거기에 기대감이 모여있기 때문에 컨텐츠 면에서 전혀 밀릴 것이 없다. 또 후보의 정치인의 기본적 자질, 인간적 자질 모든 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압도할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 전국에서 아주 중요해진 토론, 유세, 그 다음 원팀을 해낼 수 있느냐, 이 걱정이 있었는데 모두 쓸데없는 불필요한 기우였다.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지금 모두가 입증이 된 셈입니다. 이 부분 한번 오늘 밤 여러분들과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송원재 TV 구독, 좋아요 부탁부터 드립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유세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3일째지 않습니까?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유세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유세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말 경험이 많은 이재명은 잘할 것이다 이렇게 보였고 윤석열이 잘해낼 수 있을까? 국민의힘 주변에서 이럴 줄 몰랐다. 적성을 찾았다. 나이가 60인데 검사보다 오히려 정치인이 맞는 것 아니냐.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봤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정치에 입문하고 난 뒤에 상당히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유세전이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인기,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퍼컷 세리머니. 이 어퍼컷 세리머니는 지금 윤석열의 지금 하루 이틀 만에 윤석열의 브랜드가 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처음에는 아주 긴장했다라고 합니다. 좀 긴장한 모습이었는데 첫날 그 대구를 지나면서 홍준표 후보에게 형님이라고 하면서 아주 좀 넉살 좋게 홍준표 의원이 그 대구 공항 이야기도 하니까 잘 알겠다 형님. 대구 경북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겠다라고 하면서 홍준표 의원을 끌어안는 그런 스킨십. 형님 단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지지층들의 호응을 보면서 상당히 자신감을 얻었고 그날 오후에 이제 부산 서면을 가서 그 참 유명한 이 어퍼컷 세리머니가 탄생을 합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그 격려하는 그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하는데 굉장히 사실 윤석열 후보가 좀 격앙된 분위기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자신으로서는 사실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많은 지지자들이 대통령 윤석열을 환호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이제 어퍼컷 세리머니가 탄생을 하면서 또 지지자들은 더 호응을 하는 부분이고 모두 그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던 것 아닙니까? 이제 지금은 가는 곳마다 어퍼컷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어퍼컷 세리머니로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자신감을 얻었다. 두 가지였습니다. 저렇게 자신 있고 시원시원한 정치인 치고 사실은 어퍼컷 세리머니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걸 해본 사람이 일반인들 잘 없지 않습니까? 그 히딩크 감독이 절개하던 것이다 이렇게 읽어 있는데 스포츠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죠. 보통 경우에 이런 어퍼컷을 하는 거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가 그 특유의 그 덩치와 이게 잘 어울려요. 시원시원하고.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다 이런 느낌을 줬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의 연설이 정말 목소리에 힘이 있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서 정말 듣기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설 부분과 이 큰 몸 동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호감을 받고 있다. 지금은 사실은 중도 전쟁이지 않습니까? 중간층을 놓고 지금 전쟁을 벌이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이 중도층을 놓고 사실은 전쟁을 벌이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이재명이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세전에서 이재명이 오히려 밀리고 있다. 이재명은 사실은 유세, 이 연설을 잘 합니다. 이 문답식이라고 하죠. 자기가 묻고 답을 하는, 이렇게 간명하게 하면서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하는, 이재명이 이렇게 사실 조곤조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굉장히 이재명이 이런 부분에 강합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의 기세, 이 윤석열 후보의 뭐 아주 큰 몸동작, 스케일, 호방함, 이런 것에 완전히 밀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 안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호통을 쳤다라고 하죠. 일관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일관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최근에 한 보름, 한 달여입니다. 이게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정부라고 했다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이렇게 내세웠다가 이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 국정수행 지지율마저도 미치질 못하니까 오히려 이재명이라는 말을 쑥 빼버리고 이젠 통합정부라고 합니다. 통합정부라고 하면서 통합을 하려면 중도층 뭐 이렇게 야권에 있는 사람들을 좀 끌어가야 하는데 전혀 실패하고 있습니다. 통합정부가 정말 야권 분열만을 노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원팀을 방해하는 정도, 그 원팀 방해하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래서 지금 갈팡질팡하다. 뭐 한쪽에 가서는 사과를 하고 한쪽에 가서는 울기도 하고 뭐 모두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또 한쪽에 와서는 자기가 잘못된 게 뭐 있느냐, 온갖 네거티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주술이니 말도 되지 않는, 자기들이 오히려 더 심하면서 지금 뭐 김혜경 씨 그 이재명 집 아파트, 그 옆집 아파트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지금 불거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혼선을 겪으면서 또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울기는 왜 그렇게 자주 웁니까? 심심하면 울어요. 지금 뭐 이번 선거에서 지면 감옥에 갈지 모른다, 뭐 이렇게 가면 선거에 질 것이다, 뭐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뭐 사과를 한다라고 하면서 거의 매일이다시피 울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어제 제가 고승국 TV 출연을 했는데 그 고 박사님께서 저한테 물었어요. 이재명은 왜 이렇게 자주 우느냐 해서, 제가 너무 정책적인 혼선, 지금 대선이 안 풀리니까 그렇게 우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말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지금 이재명과 나이대가 비슷합니다. 이 남자나 여자나 모두 이렇게 갱년기를 거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눈물이 과거에 비해서 많아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뭐 과거에는 우리 문화도 그랬고요. 제가 울 일이라는 게 사실 잘 없지 않습니까? 뭐 큰 어떤 뭐 일이 아니라면 거의 울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엔 드라마나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도 곧잘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이재명도 갱년기여서 눈물을 흘리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일이 풀리는 게 없으니까, 지금 일관성 있게 뭘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김혜경 리스크 부분은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과가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사과하는 거 계속 가족 관계나, 이재명은 뭐 퉁치고 사과하지 않습니까? 포괄적 사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살다가 포괄적 사과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할 게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 거니까 여기서 막 전부 퉁쳐서 사과할게,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오는 거 자꾸 사과하라고 말하지 마라, 뭐 이런 식입니다. 자신에 대한 문제든 가족에 대한 문제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 국민들이 특히 중도층에서 혀를 차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도층이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토론전, 유세전은 윤석열이 압도하고 있다. 토론전, 윤석열이 사실은 많은 걱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전혀 밀리지 않는다, 오히려 압도하고 나섰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컨텐츠가 사실은 토론, TV 토론 앞으로 3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토론의 기술은 이재명이 낫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토론에 경험도 많지 않고 당내 경선에서 많은 뭐 이렇게 경험을 쌓았다고 하지만, 이재명은 뭐 토론의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뛰어난 것은 맞습니다. 말장난도 좋고요. 표현력도 좋고요. 문제는 내용이 형편없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보셨다시피 대장동, 백현동 말만 나오면 이재명은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아직 김혜경 리스크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한 번도 질문도 하지도 않았어요. 이 질문이 나오면 앞으로 이재명은 더 토론을 망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하나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팀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진보는 어떤 경우에도 원팀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모두 죽는다라는 위기 앞에서 무슨 짓이든 하기 때문에 원팀을 만들어낼 것이다. 일찍 원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낙연 측과도 원팀을 만들어냈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 보수 쪽이 정말 원팀을 해낼 수 있겠느냐. 지난 4년, 5년 굉장히 분열되어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걸 해낼 수 있겠느냐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원팀을 해낼 수 있다. 이제 원팀의 막바지에 왔다라는 겁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이 사실은 통합정부니 이러면서 안철수, 김종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모두에게 손을 내밀고 이렇게 나서면서 통합정부로 성과는 하나도 없고 사실상 윤석열 후보의 원팀, 야권 분열만을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까지,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에게까지 송영길 대표가 손을 내밀고 뭐 여러 가지 협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안철수 후보에게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서 안철수 후보와 뭐 공동정부를 하자, 통합정부를 하자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있고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뚜벅뚜벅 원희룡 본부장에 이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홍준표 형님, 그 다음 오늘은 유승민 후보를 만났습니다. 유승민의 말은 간략했습니다. 아무런 자리, 아무런 것 필요 없다. 전적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돕겠다. 오히려 자기가 좀 늦었다,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자신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뭐 자신과 함께 하자, 자신을 뭐 영입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돕겠다라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유승민 선배님이 돕는다라고 해서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만한 정치 감각, 정무 감각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문제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뭐 분명한 부분이고요. 김종인 위원장도 최근에 와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의당의 당원이다. 명분만 만들어진다면,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유세에도 나설 수 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이제 남은 건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손을 잡게 된다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지 못한 완벽한 원팀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부분도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 기를 쓰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마지막 남은 관문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토론에 대한 불안, 유세에 대한 불안, 원팀에 대한 불안, 윤석열 후보가 이 모든 것을 기우로 날려버리고 자신감 있게 이제 대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